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리딩을 하면 SR 스코어나 렉셀 스코어가 몇 정도 올라야 우리 아이가 제대로 오르고 있는 걸까라고 질문 많이 하시죠? 보통 SR 점수의 경우 1.0, 2.0이 미국의 학년, 1학년, 2학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를 표현하는 걸로 1학년이라면 1.0에서 1.9 사이, 2학년이라면 2.0에서 2.9 사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넥사의 스코어도 스콜라스틱에서 공식으로 저희 퍼플 아카데미가 맨 처음 런칭을 했을 때 그때 스콜라스틱에서 와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1년 동안 넥사의 스코어는 100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에는 1년 동안 2.0 오르는 친구들도 있고 1년 동안 넥사일이 3, 400이 오르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 1년 동안 1.0 오르고 넥사일이 100 정도 올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많이 오른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준을 잡는 법을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아카데미에 들어오고 프리케이는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아예 보지 않죠. 읽지 못하는 레벨이라고 생각해서 레벨 테스트를 보지 않고 K 단계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K 단계도 아이들이 각양각색이죠. 이를테면 우리 아이들이 한글떼기를 처음 시작할 때 한글을 떠듬떠듬 읽기 시작할 때 한글떼기를 시작한 아이들은 한글을 금방 잘 읽죠. 그런데 한글을 전혀 노출하지도 않고 그림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친구들은 한글떼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머니들은 가끔 우리 아이는 느려서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앞에 어느 정도의 노출의 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앞에 어느 정도 노출의 양이 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 이거는 영어에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도 아이들이 퍼플 아카데미에 들어오기 전에 뭐 영어 학원을 다녔다던가 아니면 영어 노출이 많았다던가 어머니께서 부지불식간에 영어 노출을 해줬는데 체계적이어서 아이가 막 준비된 상황이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갑자기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뭐 기초 리더스만 읽었는데 3개월, 6개월 만에 2.0이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앞에 노출이 상당히 많았던 친구들입니다. 노출이 전혀 없었는데 알파벳도 본 적도 없고 영어책을 노출한 적도 없고 음원을 들은 적도 없는데 2.0이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에 영어 음원에 영어 공부에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2.0, 3.0, 4.0이 되는 이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1년에 열심히 했는데 1.0도 안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K단계에 들어왔는데 영어 노출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음가나 이 학습식으로 답을 맞추는 스킬을 알고 있어서 K단계에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로 음원 노출이나 영어에 대한 학습이 베이직이 깔려져 있지 않아서 이 아이는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죠. 초등 친구들 중에 한 2년을 해서 2.0이 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우리 아이는 너무 느려요. 영어 감이 없나 봐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 친구는 퍼플 아카데미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을 다녔지만 제대로 된 노출이 아니었고 그거를 차근차근 1년 동안 쌓아온 거죠. 그래서 초등 친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2.0이면 다른 분들은 그만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영어 감이 전혀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는 1년 동안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너무너무 성실히 잘해주셨다고 항상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너무너무 성실히 잘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2, 3년에 걸리는 걸 1년 동안 따라잡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R 점수가 1.0, 렉사일 점수가 100 정도 오르는 건 대부분의 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가파르게 오르다가 또 정체되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이 처음에 막 들은 풍월이 있어서 직관력이 좋은 친구들 막 가파르게 오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있잖아요. 기본 이제 미천이 드러난다. 우리 속담에 있죠. 예, 미천이 드러나는 시기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부터는 실력을 채워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막 2점, 3점이 됐는데 우리 아이가 3점에서 뭐 4점을 넘어가기 힘들다던가 아니면 렉사일이 300까지는 올랐는데 500이 넘기가 힘들다던가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 생깁니다. 그거는 아마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여기에서 정체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면 뭔가 그동안 제대로 된 정독이 안 됐는데 아이가 감이 좋고 뭔가 튀어서 점수가 오르다가 이제는 다지는 구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지는 구간이 돼서 거기에서 정체가 되는 거고 실제로 아이들도 이렇게 정체기를 겪고 가야만 튼튼하고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하는 인터내셔널 저희 인터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수가 튀어서 책을 읽는 친구들, 책을 겉으로만 읽는 친구들은 제가 주저앉히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 친구는 제자리에서 다져야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좀 쓴소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책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답률을 100점에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좀 쓴소리를 하죠. 그럼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시죠. 원장님이 우리를 미워하나? 왜 우리 아이한테만 그러지? 내가 볼 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다져서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실력을 갖고 올라가야만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성장 속도, 아이들의 능력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히 홈스쿨로 우리 아이가 떨어져서 더디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노출이 없었을 뿐이에요. 노출을 해주면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에도 차근차근 제대로 오른다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거쳐서 거의 5점대까지 올라놓으면 5점대 정도, 미국의 5학년 정도의 레벨이 되는 독서를 하고 그 정도의 리터러시 능력이나 영어 능력, 랭귀지 아트 능력이 올랐을 때는 사실 중학교 영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읽고 해석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문제들도 단어만 알면 대부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빠른 속도를 지금까지 보였다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좀 다지는 구간이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다지고 가는구나. 여기서 다지면 더 빨리 더 많이 갈 수 있겠구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제대로 오르는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네, SR 점수로는 1.0, 렉사일은 100입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아이들을 거의 5년 차에 걸쳐서 보다 보니 이 아이들은 대부분 가파르게 올랐다가 멈춰있는 아이도 있고요. 멈췄다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멈췄다가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는 곡선, 상승 곡선은 각양각색이지만 결국은 그 아이의 총량의 노력 대비 읽을 수 있는 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건 빅데이터로 나온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아이의 속도 조절을 하며 훌륭하게 영어 홈스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